번째 15 오늘 민서의 5분 책방. 민서가 좋아하는 책이죠? 네. 간단한 줄거리하고 캐릭터 소개, 그 느낀 점 말해주세요. 500년째 15 말 그대로 500년째 15을 보내고 있는 가을의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일단 이름이 가을이에요? 네, 어. 가을이에요. 500년째 15 하면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얘는 사람이 아니고 구미호라는 야호족에 속해 있는 구미호입니다. 일단은 이 책의 내용은 이렇던 시시하게 맨날 15만 지냈던 사춘기 시절 그 친구의 그였던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첫사랑이 불쑥 찾아오게 돼서 이제 그런 로맨스 소설의 장르의 이야기입니다. 가을이가 첫사랑을 만나게 돼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남자애들. 그럼 나이 차이가 상당하겠네요. 그쵸. 500년째 15살이니까. 그럼 얘 새 쌍둥이로 나와 있잖아요. 네. 봄, 여름, 가을로. 네. 겨울이는 원래 없나요? 원래 없습니다.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고 싶었나 봐요. 봄, 여름, 가을만. 그리고 겨울까지 하면은 한 해가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500년째 15이니까 15살을 500번 맞이한 아이에 대한 얘기인데, 구미호가 무섭거나 사람을 해치진 않나요? 치는 않아요. 그럼 야호족의 목적이 뭔데요? 누구를 구하거나 뭘 획득해서 살아남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수정 구슬 같은 게 있어요. 그 구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야호족에서 가을이가 언주다 보니까 제일 강하게 된 거예요. 가을이가 막내군요. 엄마죠. 딸이죠. 제일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정 구슬을 가져가지고 제가 보살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수정구슬을 보살피는 역할을 한다고요? 네. 그러면 여기 남자애는 평범한 남자애는 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근데 어떻게 사랑에 빠져요? 엄청 다르잖아요. 그치만 좀 외모나 하는 행동이나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잘생겼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가을이는 500번째 똑같은 삶을 살잖아요. 네. 그럼 같은 학교 학생인가요? 500년 동안? 아니죠. 아무래도 시대가 다 달라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대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 학교를 여러 번 다니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리셋이 아니고. 그러니까 연도가 다 달라요. 연도는 다 다르고 그다음에 장소도 다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도가 달라지면은 당연히 시대적 변화가 있겠네요. 그쵸. 막 한복 입고 다니다가 자동차도 없었다가 그다음에 요즘에 막 인터넷 되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원래 세월에 따라서 사람들이 성숙하잖아요. 근데 얘는 같은 해를 계속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해는 아니지만 같은 나이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아이는 성숙하지 못하나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또래하고 잘 어울려요? 못 어울리죠. 어울리지 않고 좀 아이들이 특이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외모도 좀 특이한가요? 구미호스러운 게 있어요? 뭐 그렇진 않는데 구미호스럽다는 건 예쁘다고 하기가 예쁘긴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외국에서 온 애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면 없어요? 좀 쎄하거나 약간 그런 조용한 아이들 있잖아요. 뭔가 쎄하지만 말 걸면 안 될 것 같은 쎄한 그런 느낌의 이미지입니다. 있는 아이였는데 이 남자와 어떻게 얘기를 하고 관계를 발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짝꿍이어서 그냥 뭐 서로 소통할 때도 있었고 그냥 결정적으로 엘리베이터를 무서워하던 우리 남자 주인공 신우라는 애가를 지켜준다는 그 의미에서 둘이 계속 친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구미호라는 거 빼고 이 주인공의 성격은 어떤데요? 가을이의 성격은 좀 밝고 그런 아이인가요? 아니 조용하고 음치네요. 조용하고 음침하다. 재밌네요. 남자는요? 남자와 똑같아요. 조용하고 음침한 둘이 만나가지고 조용하고 음침하게 서로 관계가 유지가 되나요? 신기하네. 네. 서로 그럼 누가 얘기 걸어요? 둘 다 음침하고 다가오는 거 좀 두려워하는 회피 성향이면? 처음에는 가리가 걸었다가 이제 가리가 지켜주고 나니까 신우가 먼저 말을 걸기 시작. 그리고 나서는 좀 약간 방어 기제가 좀 없어진 다음에 둘이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됐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성숙하는 아이는 500년째 15인 가을이에요? 아니면 남자 주인공 이름 뭐예요? 한신우. 한신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나요? 네. 친구 관계도 그렇고 뭐 남자 친구 이성 관계도 그렇고 가장 긍정적인 관계는 선생님이 보기에는 내가 얘를 통해서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얘를 통해, 그러니까 친구를 통해서 되게 확장이 되고 그 친구의 세계도 나로 인해서 확장이 되는 게 최고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계가 되게 어렵잖아요. 대부분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이라는 게 뭐 내가 얘를 인해서 공부를 더 잘해지고 뭐 내가 얘를 위해서 더 예뻐지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생각의 범위의 확장이 되면 정말 좋은 친구 관계인 것 같아요. 내가 얘 세계를 이해하면서 내 세계를 깨닫게 되는 그런 관계죠. 근데 그건 어른도 어려우니까 애들한테 뭐 그런 세계 찾다가 친구를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친구도 다양하게 만나봐야 어떤 친구가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지를 알 텐데 그쵸. 민선 친구를 다양하게 사귀나요? 네. 남자친구 포함해서 다양하게 사귀어요? 네. 친구를 사귀게 되는 기준이나 뭐 매력에 대한 척도가 있어요? 뭐 있진 않고 그냥 두루두루 다 그러니까 사귀는. 두루두루 교실에서 만난 그 1년 동안 만난 반 친구들은 두루두루 친구를 지내요? 네. 특별한 뭐 호감을 느끼는 상대나 뭐 이런 거에 특징은 없고요. 아직까진 없어요. 아니 그러면 뭐 마음속으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민선 엄마 같은 내 엄마인데 어린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되고 싶다면서요? 아, 네. 선생님 민선 엄마를 알잖아요. 친구 하기에 좋은 편인가요? 좀 약간 너무 색채가 짙지 않나요? 네. 어떤 점이 민서의 엄마의 어린 시절이라면 친구가 되고 싶어요? 좀 재밌기도 하고 음. 유쾌하기도 하고 같이 있으면 해결도 싹 사라질 수 있는. 해결을 잘해줄 것 같아서. 네. 근데 예전에 얘기했듯이 약간 4차원적인 건 다 극복 가능한가요? 그쵸. 좀 4차원적인 사람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왜 재밌죠? 뭔가 급하고 막 이럴 때 그런 사람 때문에 일이 지체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의사소통에 좀 장애가 생기고 그 사람이 계속 막 질문을 해가지고 물음표 살인마라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민서도 그런 성향이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약간. 이게 사람의 형용사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형용사, 뭐 자기 주장이 강하다. 좀 부정적인 형용사일 수 있잖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바꾸면 신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형용사를 가지고 그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입이 가볍다. 이 얘기는 이야기를 잘한다. 이렇게 똑같은 긍정적인 것도 소심하고 생각이 많다. 이거를 세심하고 배려를 잘한다로 바꿀 수 있죠. 좀 소심하고 이런 애들이 배려를 잘하지 엄청 이렇게 뭔가 행동력이 있는 애들이 배려를 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 들었던 형용사 중에 선생님이 진짜 말을 안 듣거든요. 남의 말을. 그러니까 남의 말을 진짜로 안 듣기도 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는 일이 정말 없기도 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뭘 해야 되는 거를 선생님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걸 잘 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근데 그걸 안 하고 막 딴 생각하고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많이 트레이닝이 돼서 남의 말을 골똘히 듣는 거지 옛날엔 진짜 남의 말을 안 들었어요. 이게 너무 생각이 많아서 남이 얘기하면은 막 이상한 생각 있잖아요. 뭐 이사를 하는 날은 우리 집에 누가 이사를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이사를 오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사를 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상대 얘기 집중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문화책을 좀 읽기 시작하면서 선생님이 약간 자폐적인 성향을 고쳤죠. 그러니까 생각이 혼자 너무 많아가지고 이 상대의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이제 NT의 그런 특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INTP나 ENTP의 그런 성격이라고도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되게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장점을 찾자면 그런 사람은 되게 취향이 분명해요. 그래서 취향이 되게 뭔가 굉장히 탐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취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한 호를 줄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자면 너무 포용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취향이 분명한 성격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굉장한 재미를 줄 수도 있고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은 다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넌 어떤 책이 좋아? 하고 뭐 책을 물어본다거나 이러면 이제 한 책 3권 정도 누가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책에서 느꼈을 법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어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가 이런 거를 알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하세요? 그럼 500년째 15일 여러 번 읽고 이거 2권도 나왔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재밌어서 여러 번 그렇게 읽었어요? 로맨스 부분이든가요? 뭐 그것도 재밌었고 되게 생각보다 접해보지 못했던 책이었고 제가 애초에 오랫동안 사니까 약간 신비한 동물들 같은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되게 판타지를 재밌게. 좋아하는군요. 네. 근데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그런 정말 만화 같은 판타지를 좋아하진 않잖아요. 민서는 네. 약간 리얼리티가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어떤 점이 이게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뭔가 진짜 학교 생활하는 것 같이 500년째 사는 거 빼고는 네. 진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민서가 500년째 15살이라면 뭘 하고 싶어요? 저는 뭔가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오래 살아서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늙지 않고 살고 싶어요? 네. 그래도 18살, 19살, 20살 이렇게 커가는 본인의 모습을 보고 싶진 않아요?
보고는 싶지만 요즘에는 앱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약에 한번 내가 해볼 것 이 같아. 지경이 되면 앱을 그렇구나. 그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아, 그렇군요. 이걸 한 줄 평으로 하자면 500년째 15 또다시 15. 또다시 15. 네. 그리고 제목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거는 그냥 시간적인 개념만 있는 거잖아요. 네. 500년째 15이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15이 중요한 거예요? 500년이 중요한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은 유년이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500년이 중요한 걸까요? 놓치고 싶지 않았던 놓치고 싶지 않았던 유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5만 번에 15도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민서에게 친구란 어떤 의미죠? 친구는 선생님 이성 친구까지 포함입니다. 지금은 네. 사랑 말고 나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친구는 어떤 의미예요? 친구는 벗 같은 존재인 거죠. 뭔가 이성 친구는 얘기할 그런 게 없겠지만 뭔가 친구는 아쉬운 것도 털어놓을 수 있고 상담 같은 것도 털어놓을 수 있는 되게 의미 있는 존재 같아요. 뭔가 가족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는 또 다른 벗이 될 수 있는. 한때의 벗이라고 생각해요. 네. 약간 쓸쓸한 말이기도 하네요. 네. 네. 민서는 친구가 되는데 이제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겠지만 동질성 비슷한 점이 있고 좀 다른 점이 이질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떤 점이 더 많아야 그 사람 친구가 되기 편해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더 재밌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성을 볼 때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버전의 남자를 찾는 여자애들이 있고 나와는 정말 다른 버전의 남자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랬을 것 같은 애를 보고 굉장히 반하는 자기애적 성향을 가진 여성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남자도 그렇고요. 남자도 여성성이잖아요. 그런 여성성을 가진 그런 여자를 찾는 경우가 있고 아예 나에게는 없는 그런 부분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런 면에 선생님은 누군가를 알고 사귀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기를 확장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재미있다는 얘기를 좀 해보기로 했잖아요. 네. 재미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떠들썩한 즐거움, 그다음에 편안한 공감, 이해가 간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웃음이 나는 뭐 유머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빠져들어가는 탐닉이죠. 탐닉이 맨날 주정이나 막 여자 도박 이렇게 나쁘게 쓰이지만 탐닉은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빠져드는 그런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슬픈 것도 재밌을 수 있어요. 그 너무 빠져들면. 그다음에 공포스러운 이야기도 재밌을 수 있죠. 그럼 이런 이 모든 재미를 다 얘기했을 때 민서가 뭔가 재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머스러운. 좀 웃기다, 재밌다. 약간,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이 있다면? 그다음에 공감되는. 공감, 편안한 공감 이런 걸 보면 재밌다고 느끼는군요. 네. 그래서 문학 소설을 좋아하는군요. 네. 그럼 비문학 소설을 읽을 때는 공감은 안 되잖아요, 보통. 네, 그럼 그렇죠.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비문학 뭔가 안다는 그런. 쾌감. 네. 뭔가를 알아냈다라는 쾌감. 그죠? 네.